해양수산부 직원이 어제 오후 4시경 감사관실에 해당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와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년 차에 7급 공무원으로서 지난 4월 16일부터 일주일간 목포 현장의 세월호 수습본부 언론지원반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 16일경 해당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이 전달한 통화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녹취하여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지금 해수부 입장 발표, 조사 결과를 들어보면 그냥 인터넷상에 떠도는 얘기를 전했을 뿐이다라고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이게 문재인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관까지 나서서 해명을 했는데요. SBS와 통화를 했던 사람은 3년 차에 7급 공무원이고,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를 기자에게 했을 뿐이다. 녹취를 하거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라면서 어떤 방송사에 좀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문 후보 측은 가짜뉴스다.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됐고요. 따라서 다른 당에서 이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한숨 돌리는 입장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해양수산부 오늘 저 조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논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네, 이례적으로 장관까지 나섰고요. 그리고 앞서서 어제 논란이 됐던 방송사에서 이례적으로 5분이 넘게 사과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SBS는 이 일 방송된 보도가 게이트 기핑 과정의 실수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선대위의 판단입니다.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의도로 SBS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지 오히려 언론 탄압 이슈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선거 후에라도 분명히 저는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저렇게 강경한 대응 모습 보면 어찌 보면은 사전투표 직전에 저런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 좀 더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번 이 보도를 단순한 실수라고 또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윤관석 공보단장의 경우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단어를 꺼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이 보도가 기획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 중요한 부분이 데스킹 과정에서 삭제가 됐고, 또 취재원의 신뢰성 문제가 나왔지만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나오면서,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민주당은 좀 더 이것을 심각한 일이라고 좀 받아들이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SBS를 또 항의 방문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SBS에 항의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른바 압력을 받고 기사를 내리거나 한 적이 몇 번 있었느냐 그랬더니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오판 하에 27년 동안 창사 이래 유례가 없었던 사과를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 국민 모두의 일이다. 이게 공정한가?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방문을 했던 건 언론 탄압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자체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 일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 SBS 측과 한국당이 함께 뭔가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걸 의심하는 내용이 나왔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피해자고 당사자인 만큼 가서 항의를 하겠다라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이 논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를 말을 아껴왔는데요. 오늘 정치데스크와 만나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당시 이런 뭐 해수부 특히 해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제2차관 관련 문제 그런 비슷한 그런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이것을 세월호와 연관을 짓는 것은 좀 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좀 얼토당토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저희가 담아온 영상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직접 어떤 말을 꺼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조금 황당한 보도죠. SBS가 뭐 사과를 해줄기에 뭐 당시도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뭔가 의도가 개입된 보도가 아니었나 그런 의혹을 갖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난번 그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해경을 더 발전시킬 생각하지 않고 해경은 해체다. 뭐 이런 식의 해법은 저는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경과 소방청은 따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후보 담담하면서도 좀 강한 어조였는데요. 자, 황당한 보도였다, 의도가 개입된 보도였다가 비판을 했는데, 자, 반면 홍준표 후보는 또 새롭게 또 공격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뭐 약간 담담한 어조였다면 오히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일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더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자꾸 떠가지고 당장 검증하니까 사과하고 그 뉴스 내리고 그따위 짓을 했죠. 2015년도에 내 성완조이 사건에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 SBS가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홍준표 출국금지라고 홈뉴스로 보도를 했어요. 난 출국금지 된 일도 없어요. 여러분 도둑놈은 사과도 안 해요. 문 후보 측에서 해수부와의 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밝힐 게 있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고. 자, 홍준표 후보 저렇게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거, 안철수 후보의 이중 구도를 탈피해서 추격전을 더 가세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최석호 기자. 안철수 후보 측하고도 좀 신경전이 좀 가열되는 모양새다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모두 이제 2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자신이 이기고 있다. 내가 거의 1등에 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될 사람을 찍어야지 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노린 겁니다. 일단은 떨어질 사람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들 같은 경우에 홍준표냐 안철수냐를 두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앞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뭐 지지율 답보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경진 홍보본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빅데이터상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부동의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종 마지막 여론조사를 두고 막상 막하를 달리고 있는 이 이중 홍준표 안철수 후보 5일 남은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 서로 1위에 접근하겠다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저 구글 트렌드 보면 하루는 홍준표가 1등, 하루는 문재인이 1등 딱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고 올라가는 거고 문은 내려오는 겁니다. 종로 선거 같은 경우도 그 마지막 여론조사가 오세훈이 정세균을 한 18% 이긴다고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거꾸로 나왔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상의 빅데이터의 어떤 검색 흐름을 보면 저희 안철수 후보가 부동의 1위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 측이 빅데이터 검색량을 갖고도 저렇게
네. 옥시각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지금 2등 구도에서 2, 3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깜깜이 선거 기간입니다. 여론조사를 언급할 수도 없고 발표할 수도 없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리고 구글 트렌드 이렇게 검색으로 누구를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 어떤 후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수치를 근거로 대면서 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두 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해볼게요. 강병규 기자.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오늘 친박 대표 인사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는데 어떤 인사들이었습니까?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죠. 김평우 변호사가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도 지난달에 이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나온 소식 중에는 홍준표 후보도 윤상현 의원이랑 이런 친박계를 다시 복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나섰습니다. 뭔가 화합의 기류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김평우 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좀 꺼냈을까요? 직접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바로 서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석방이 되시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홍준표 후보가 확고한 한미동맹을 지켜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들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였는데요. 홍준표 후보도 이 김 변호사에 대해서 약간 옹호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SNS상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권을 행사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김평우 변호사가 홍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 자체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지지층을 함께 흡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 태극기 지지층의 움직임도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건 맞는데요.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친여동생이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하고 신동욱 총재가 오늘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신 총재, 홍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2번을 가리키는 V자 인증샷을 했고요. SNS에는 홍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직접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 유세 막판으로 갈수록 홍준표 후보의 움직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으로 또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표심 모으기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을 하는 건가요? 일단 TK 민심이나 이런 것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박근혜 향수를 자극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추진했던 우리 국민들 같은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과 제2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하간 이번 대선 결과가 어느 것이 우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홍준표 후보는 요즘 기분이 좀 좋아 보인다는 말도 듣습니다. 유세 때마다 노래를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그 모습들 제가 한번 엮어봤습니다. 불을 따라 전국을 세상 갯마을